네, 저희 마이아이템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이제 회원가입이 실제로 돼야 되는, 뭐 우리가 장난감 총을 가지고 있다가 진짜 쏴봤더니 진짜 총이야, 뭐 이런 거죠. 실제로 작동하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서버 쪽에 그 데이터를 진짜 날려서 집어넣고 그 집어넣은 데이터를 로그인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회원가입과 로그인은요. 데이터 입력하고 데이터 조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백엔드 개발자와 협업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소스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서버 구동을 시켜야겠죠? 네, 그래서 서버 구동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컬에 깔아놓은 XAMPP 네, XAMPP라니까 왜 그 뭐지? 펜판 애플펜 그거 생각나죠? 점프를 딱 띄워서 이 패널에서 우리가 이 두 개 띄우시는데 뭐 밑에 있는 거는 사실 안 깔아도 되는 애들이었어요. 우리가 할 때 파일질러는 업로드하는 애고요. 그리고 머큐리, 뭐 텀캣 이런 거는 뭐 자바하고 관련되어 있는 뭐 그런 애들인데 우리 이제 두 개만 스타트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는 아파체는 웹서버, MySQL은 DB 서버. 집에도 한번 자기 노트북이나 PC에 이 잠프는 꼭 깔아 보세요. 그리고 자기 거 돌릴 때 서버에 올려놓고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이 서버를 해놓고 돌리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네, 여기다가 HT 독스에다가 올리면 서버에 올린 거잖아. 이게 원격으로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FTP 프로그램으로 쫙 거기를 보내는 거고 로컬에 깔아놨잖아요. 그리고 HT 독스에다가 여러분들이 카피해서 웹 파일을 집어넣는다? 그게 업로드한 거랑 똑같아요. 여기 서버에 올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버가 구동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회원가입 페이지를 이렇게 누르면 로컬 호스트로 이렇게 열어주죠. 얘가 어제 이거 연결한 걸로. 네, 이렇게 이게 지금 서버에서 열린 거다. 이 주소 자체를 보시면은 로컬 호스트가 뭐 무슨 도메인 밑에 누구 이런 식으로 열린 거랑 똑같아요. 네. 올린 다음 다른 컴퓨터로 못 보죠. 왜냐하면 내 컴퓨터가 오픈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거를 깔고 만약에 다른 컴퓨터로 보고 싶다 그러면요. 고정 IP를 살 수 있어요. 고정 IP 구매를 해가지고 고정 IP를 내 집에 네트워크망으로 일단 등록을 해서 제가 금액을 지불하고 그러면 그거가 내 컴퓨터에 들어오는 그 네트워크망이 IP가 딱 정해져야 돼요. 고정 IP를 딱 쓰고 고정 IP로 한 다음에 내가 여기서 서비스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IP가 들어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보통은 개발자들이 그 서버 환경하고 똑같이 맞추려고 로컬에다 깔아가지고 서버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돌리고요. 여기서 잘 돌아갔어. 그러면은 테스트 서버에다 올리고요. 테스트 서버에다 올리면은 스테이징 서버라고 그래요. 실 서버에 올리기 직전 중간 서버가 하나 있어요. 스테이징 서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스테이징 서버 다음에 리얼 서버예요. 리얼 서버에 반영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보통 웬만한 회사는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있어요. 테스트 서버, 스테이징 서버, 리얼 서버 세 가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자 서버는 이제 로컬에다 자기가 이렇게 환경을 갖춰놓고 하는 서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 이렇게 해서 DB도 한번 열어볼게요. 우리 패널에서 DB는 뭘 눌러서 열었다고요? 어드민을 누르시면 그 브라우저 버전으로 얘네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 MySQL이야. 그래서 마리아DB라고도 돼 있는데 이제 그 회사가 결국은 똑같아요. 여기 보면
옆에 데이터베이스 정보라고 이렇게 서버 정보가 옆에 나오잖아요. 들어오신 다음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로컬에 깔렸으니까 127.0.0.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버 타입이 MariaDB. 그래서 MySQL DB가 MariaDB 쪽으로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어쨌든 뭐 무료로 쓸 수 있는 DB예요. 데이터베이스 회사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서로 막 병합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 이제 MySQL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MySQL DB 어제 우리가 DB를 만들었죠. DB. 그래서 DB는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를 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는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DB 서버는 그 회사 전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뭐 학원으로 본다면 하이미디어 학원이 DB 서버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만든 거는 각 선생님 방이고요. 그 안에 학생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이 있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매칭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그 귀중한 데이터들인 거지. 데이터들이 테이블 안에 탁탁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데이터가 들어간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테이블을 2개를 만들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드라마 인포라는 걸로 우리가 드라마 테이블을 이걸로 만들었죠. 우리 어제 드라마 테이블도 잠깐 띄워볼까요? 소스만 띄워서 보시면 되지. 드라마의 드라마 테이블 이렇게 열어보시면 드라마 바로 DB에 우리가 집어넣었던 애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입력하기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드라마를 입력하는 거죠. 전송하면은 우리가 인서트를 하도록 이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전송하면은 성공적으로 테이블에 레코드가 입력되었습니다 하면서 좀 전에 나는 인간이다 김희주원이라고 이런 드라마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드라마를 제가 등록을 했죠. 그래서 드라마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여기 데이터를 한 5개 정도만 입력하신 다음에 화면 덤프하시면 저희가 이 과목에 대해서 한다고 그래요. 서버 프로그램 구현 과목에 대한 실기를 배치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뿌려주는 부분을 좀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셀렉트라는 것 자체가 뭘 가져오는 쿼리문이거든요. 이런 걸 DB 쿼리문이라고 그래요. 셀렉트 모든 항목 from 어디로부터? 이 테이블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 셀렉트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DB에서도 잠깐 여기 드라마 인포 어제 멤버를 볼까? 멤버를 보시면 멤버에 어제 데이터 저는 안 지워가지고 들어간 게 좀 있는데 여기에 뭐 장만옥 씨, 김하나 씨, 김수현 씨 다 있네. 그래서 저는 이게 데이터가 만약에 30만 건이라고 합시다. 30만 건 중에 내가 장만옥 씨를 찾고 싶어. 또는 그러면은 장만옥 씨가 있는지 검색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검색은 SQL에서 셀렉트 문장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where 조건줄에 여기 보면은 이거를 실행을 딱 시키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셀렉트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조건이 만약에 MID가 네임이 뭐면 이렇게 하면은 그것만 검색을 해요, 이거요. 그러니까 DBA들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DB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이제 항목도 나와요. 여기 옆에 보면 열 이름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틀에서 제공해 주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요. DB 이런 거 DBA 또 데이터베이스 다루시는 분들이야 요즘은 비주얼적으로 되게 편해지셨어요. 이거를 검정 화면에서 아직도 때리시는 오라클은 검정 화면에다가 막 명령어 때려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프로그램 스타일로 아직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요즘은 비주얼적으로 되게 특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where 조건절에 만약에 name이 이렇게 더블 클릭하니까 여기 들어가요. 네임이
장만옥 찾고 싶어. 장만옥만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장만옥만 네임이 이렇게 네모나게 딱 되거든요. 지금 내가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쿼리를 지금 자세하게 뭘 하기가 좀 그래서 자세히 안 보여드렸지만 이런 식의 문장으로 누구하고 대화한다? DB 서버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알아듣잖아. 이렇게 써주니까. 아, where 이런 조건에 맞는 애를 가져와.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는 항목도 특정 항목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수정하려고 가져오고 그러면 항목 뭐만 가져오냐? 항목 중에 이름하고 이름 더블 클릭했어요. 콤마 성별하고 젠 콤마 그리고 ID MID만 가져볼까 이렇게 요 세 개만 가져와 이런 식으로 이제 셀렉트 뭐만 가져와 이 테이블 멤버 테이블로부터 조건은 네임이 뭐야 저는 장만옥 데이터가 있어서 장만옥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하면은 네 장만옥 데이터 중에 이렇게 이거 뭐죠? name, gen, MID 세 개만 딱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루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원하는 항목을 지우고 또는 수정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는 거죠.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SQL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PHP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개발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베이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죠. 이 문장을 가지고 가져온 거야. 그래가지고 쿼리 날리는 이런 메서드가 있어요. 아예 만들어져 있어. 우리가 이거를 많이 안 써서 생소할 뿐이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펜드, 프리펜드가 만들어져 있어서 쓰죠. 마찬가지예요. DB에 가가지고 이 쿼리문을 가지고 가서 이 $SQL 이 변수에 담긴 이 셀렉트를 가져가서 쿼리를 날려. 커넥션은 이미 돼 있어. 날려. 그러면 결과를 여기다 담아. 그래서 레코드를 가져와서 레코드가 있으면 있는 동안에 레코드를 뿌려 해가지고 아까 이게 저거죠. 드라마 테이블 돌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됐던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인서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멤버에 인서트 하는 과정을 잠깐 다시 돌아보면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쪽을 손을 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JS의 member.js에 우리가 btnj 여기서 우리가 날렸어요. btnj 즉 submit 버튼. 그래서 submit 버튼을 전송을 우리가 이제 막아놨는데 우리가 AJAX로 처리하려고 막아놨고요. 보통은 이제 이걸 막아놓지 않으면은 member.php에서 여기에 form 태그의 메소드 우리가 폼으로 전체를 쌌는데 이 폼이 무슨 역할을 하냐? 이쪽으로 이걸 가지고 정보를 포스트 방식으로 날아가라고 지금 해놓은 거죠, 이게. 메소드 포스트 액션 이거. 뭐 메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직접 던지는 URL로 던지는 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이 있는데 여기는 민감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겟 방식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으로 넘기게끔 되어 있었던 건데 이제 이 페이지를 누가 만들어줬냐? 백엔드 개발자들이 내가 월급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걸 만들 줄 알아서야 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폴더 안에다가 넣어놨다고 하니 프로세스 폴더에 있는 인스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니까 여러분이 백엔드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소스도 회사 가시면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구경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들어보시면 달러 어쩌고 변수네 이거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이러면서 보시면 돼요. 에코 나도 알아. 노래방 에코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이러면서 네 D B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에코를 때리고 있죠. 얘네들이 그 화면에다 때리는 거잖아요. 네, 이거 화면에다 때리니까 이거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생각해낸 거야. 프로그램을 짤 때 좀 재밌어야 되잖아. 그래서 생각했고요. 그래서 제 상상력은 그거였습니다. 이 개발자들이 죽자 살자 맨날 야근하고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 CEO께서 옆방에 가라오케를 갖다 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죽겠네, 네 하고 노래하고 있으니까 에코를 갖다 쓰지 않았을까. 키워드로. 그래서 어제 요거 돌려서 어디 했어요? 인클루드에서 DB 연결하고 결국은 뭘 했어요? 인서트 힌트 어디로 들어가? 멤버 테이블로 들어가. 그런데 항목은 이거야. 가로. 콤마. 요게 DB에 있는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게 DB에 있는 컬럼명. 우리가 DB에 있는 그 항목의 이름을 컬럼명이라고 그래요. 컬럼명. 아, 그런 것도 다 이거는 해요. 컬럼명. 이런 걸 컬럼명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 어제 드린 건 아니지. 그 SQL 학습에 멤버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DB에서 쓰이는 게 이 이름들이 컬럼명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필드, DB 필드명이라고도 하고요. 그거 자체를 그냥 컬럼명이라고도 해요. 이건 사실 컬럼에 대한 한국어 설명이지. 요게 컬럼명이에요. 그래서 요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놓고 집어넣는다. 근데 데이터형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요 데이터에 대한 설명도 쫙 해놨다. 이게 뭐? 이게 설계도예요. 데이터베이스 하시는 분들은 맨날 이것만 붙들고 앉아있어요. 와, 집이 이거 데이터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제 테이블도 요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테이블에다 집어넣었죠? 그래서 인서트를 시킨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테이블에 있어야 집어넣지. 그래서 멤버 테이블을 만들었으니까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 변수에다 담아놓은 여기 우리가 포스트로 넘어온 것들을 전부 변수에다 담았고 어제 찍어봤잖아요. 이렇게 에코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서트 시키는 거예요. 얘도 똑같잖아. 이 SQL 문장을 쿼리를 날려! 라고 하는 메소드가 만들어져 있어.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이 개발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뭐 DB까지 뭐 연결하기 위해서 막 전화를 쓰고 뭐 카톡을 보내고 막 이런 연결을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얘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네트워크만 잘 연결돼 있으면. 그래서 성공했으면 true 그러면 성공적으로 레코드가 입력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제 그걸 했습니다. 자, 우리 쪽 소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쪽 소스가 중요해. 우리가 여기서 뭘 했어? 서밋 버튼으로 바로 날아가는 걸 막아놨죠. 그리고 통과 여부 우리가 여기 밸리데이션을 전부 다 했어요. 트리거를 발생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검사를 쫙 돈 다음에 통과했니? 그러면 if 패스가 true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 거죠. 그래서 어제 AJAX를 이용한 포스트 방식으로 DB 데이터 입력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작스라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바로 AJAX는 뭐냐? Asynchronous JavaScript XML이라고 하는 비동기 통신을 얘기한다. 그래서 페이지가 새로 고치지 않고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원래 페이지가 깜빡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포스트 방식이라고 보내는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post 세 가지가 URL, 데이터, 콜백 이 세 가지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URL은 이쪽으로 날아가고요. 데이터는 데이터가 여러 개인데 어떡하죠? get로 만드세요. 그래서 중괄호 속성 콜론값 컴마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쭉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쭉 맞춰주시고요. 이 이름은 이게 포스트 방식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 받는 쪽에서 이름 지정해놨죠. 이거 포스트로 받는 이름하고 똑같아야 돼요. 요게 똑같아야 돼요. 요 이름하고 요 이름이 중요해요. 요 이름하고 똑같아야 돼요. 요 이름하고 똑같아야 돼요. 이 이름으로 날아가니까. 그래서 받는 쪽에서 그 이름으로 받잖아. 그죠? 근데 이 AJAX 방식으로 보내지 않는다면은 네임명이 중요하고요. AJAX를 보낸다면 네임명이 별로 중요도가 떨어져 버려요. 중요도가 없어져 버려요. 왜? 우리가 직접 아이디에서 값을 들고 와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잖아. 여기랑 매칭시켰잖아요. 그러니까 AJAX를 보낼 때는 뭐 네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사실 원래는 네임 가지고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칭을 시켜서 날아갔고요. 날아갔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전송 후 실행함수 전송했어요. 입력을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그리고 로케이션 로그인 .php로 넘어가라. 라고는 코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했던 바로 기념으로 또 한번 테스트를 새로운 회원을 입력시켜 보겠습니다. 파일을 바로 열어놔서 그래 지금. member.php로 갑니다. member.php.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시켜볼게요. 동의. 화이팅. 네, 형식에 맞게 해가지고 가입하기를 딱 눌러서 넘어가게 한다. 그러면 회원가입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해서 로그인 페이지로 딱 왔습니다. 이제 DB가 들어갔는지만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맞아, 방금 넣은 거야. 김수로, 마이팀 김수로, 김수로 덤.com. 그래서 데이터가 하나 들어간 거 확인하시고, 지금 여기 뭐가 잘못 입력된 애들은 지울게요. 여기 아이디가 없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한 애들은 지우고, 네, 데이터 입력 다시 되시는 거 확인되시나요? 데이터 입력을 꼭 확인해 보시고 된 거를 지금 할 거는 뭐냐면요. 지금 입력된 애가 제가 아이디가 중복되면 안 돼요. 자기가 지금 입력된 아이디를 대충 보세요. 너무 없으면 지금 하나 넣은 거를 일단 보시고요. 네. 하나나 두 개 있는 아이디랑 똑같은 애가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그거 체크하는 거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체크하느냐? 네, 체크를 잘해야 되겠죠. 아이디를 들고 DB로 가야 돼요. 중요한 거는 아이디 체크를 하려면. 자, 그래서 아이디 체크를 어디서 하면 될까요? 일단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상 아이디를 어디서 체크해야 되느냐는 거를 일단 찾아내야 돼요. 아이디 있는 데서 검사를 한번 하죠. 우리가 아이디 검사를 한번 하죠. 자, 아이디 검사를 하는 자바스크립트 구역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 검사하는 데로 가보세요. 아이디 검사. 아이디 유효성 검사하기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블러 있는 데 있어요. 우리가 블러 이벤트가 발생되면서 아이디 검사를 한번 딱 하죠. MID, 그죠? 그래서 훌륭한 아이디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냥 어떻게 훌륭해. 중복됐으면 다시 입력하세요 라고 해야죠. 그죠?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체크해야 되니까 지금 저는 라인 번호로 봤을 때는 한 160번째 라인 여기 근처에 있어요. 163번째 라인쯤에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요걸 찾아보세요. 훌륭한 아이디네요. 훌륭한 검사 한번 해보세요. 이름을 그렇게 했으면. 네. 찾아봅니다. 훌륭한 아이디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아이디 유효성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를 찾아놓고 백엔드 개발자가
어디다 만들어 놨냐? 여기 체크 chk id php라는 게 있어요. 이거 열어볼게. 오호! db콘. 그래서 아이디를 먼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PHP 개발자가 포스트 방식으로 똑같이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요 테이블에 여기에 멤버가 있는지 봐요. 이렇게 멤버 있는지 봐요. 그래서 카운트라는 게 개수를 세는 거예요. 이 아이디를 검색해서 왜요? 아까 조건절을 내가 한번 딱 써본 거 보여드렸죠? 장만옥 씨를 찾아보니까 장만옥 씨를 딱 검색하잖아요. 근데 그 해당 아이디가 여기 변수에는 아이디를 여기 MID로 이렇게 where 조건이거든요. 이게 where 여기 있는데 멤버 테이블에 카운트 이게 몇 개냐 이거죠. 카운트가 안 나오면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카운트가 여기에 개수가 실렸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런 거야. 검색 결과가 있으면 0 이상이냐 여기에다가 이제 쿼리를 날려가지고 쿼리를 날려서 결과를 레스에 담아서 numRows라는 걸로 이렇게 한번 개수를 헤아려 보니 0 이상이냐 그러면은 실행 결과를 패치해가지고 만약에 사용 가능한 아이디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0이다 그러면은 OK를 보내고 에코가 찍히는 값이잖아요. 요게 블룸 페이지로 값을 전달하게 되어 있는 게 요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에코 그 밖에다 사용 중인 아이디다 라는 건 no. 요 두 개의 값을 에코로 찍도록 만들어 놨어요. 아주 그 문장은 간단해요. 여기 그 개발하신 백엔드 개발자가 개발한 소스는 뭐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보내서 그럼 우리가 아이디를 보내주면 되겠네? 그죠? 아이디를 보내주면 돼요. 오케이 한번 보내봅시다.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 member.js에서 지금 이 부분에 와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 아이디가 안 맞는 경우가 여기고 맞는 경우가 여기죠. 맞는 경우인데 요 안에서 맞는 경우인데 요 안에서 코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아이디네요 라고 바로 얘기해 줄 수 없다고요. 통과일 경우 여기서 이제 검사를 해줍니다. AJAX 아이디 중복 검사. 아이디 중복 검사를 해줘야죠. 특히 AJAX가 됐을 바랍니다. 여기서. 왜냐면 아이디 중복 검사를 해서 DB를 갖다 와야 되는데 원래 옛날 같은 화면을 깜빡해서 아이디 중복 검사 화면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DB 갔다 와서 확인하자고 보는 거예요. 보내는 거야. 야 갔다 와봐. 이 아이디인데 갔다 와봐. 가가지고 그 아이디가 있다는데요? 있어? 그럼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 뿌려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뿌리는데 우리가 AJAX를 쓰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좀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그 W3 스쿨스 한번 가보실래요? W3 스쿨스 그러면 여기 자바스크립트 영역 있죠? 그 jQuery 항목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선 jQuery를 잘 안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jQuery 한번 쭉 돌려봤기 때문에 여기 보셔도 아마 이해가 많이 잘 됐을 거예요. 여기 내용들이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쭉 있고요. HTML에 여러 가지 어쩌고 저쩌고 내용도 있고 트래버싱도 있고 AJAX AJAX가 있네. jQuery AJAX를 저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jQuery AJAX. 그래서 jQuery AJAX의 get과 post 방식도 이렇게 있네요. jQuery AJAX get post 있어요? 여기를 찾아보세요.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번 볼게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 요청 응답에 대한 것이다. 예. 그래가지고 $get 방식은 URL 콜백 이런 식으로 보내고 우리가 했던 게 이겁니다. 포스트 방식은 포스트 URL 데이터 콜백 이거예요. 내가 설명드린 게 이거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비동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하나를 더 써보려고 그래요. 이거. AJAX라는 데가 있거든요. 또 포스트 잠깐만 여기 로드인가? 어디 나와 있지? 로드 AJAX 영어로 바꿔놓고 잠깐만요. 네, 여기 W3 스쿨스의 jQuery 튜토리얼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요. 아래쪽에 보시면 대부분 HTML대로 그렇고 CSS도 그렇고요. 레퍼런스가 있어요. 참조. 그래서 참조에 보면은 jQuery AJAX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jQuery AJAX 종류가 여기 그 리스트로 쭉 나와 있어요. 이걸 뭐 다 쓸 수 있겠습니까만은 .get이나 .post 이런 애들 나와 있고요. 그죠?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AJAX죠. AJAX performs an async AJAX request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거를 한번 눌러보실래요? 여기 어딘지 찾으셨어요? 레퍼런스 밑에서 세 번째 AJAX, jQuery AJAX라고 있어요. 레퍼런스. 이게 뭐 사전 같은 거예요. 레퍼런스니까. 여기 사전처럼 쭉 돼 있고요. ABCD 순으로 돼 있어서 가지고 AJAX가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네? 해석이? 요거는 별도로 싸가지고 요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 네, 어쨌든 뭐 실행한다. 비동기 AJAX 요청을 실행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짠. 네, 나중에 이제 자꾸 하다 보면요. 그 기술 쪽 영어는 쉬워요. 기술 쪽 영어는 그냥 잘 해석이 안 돼도 그냥 코드 읽으면 되잖아. 제이슨 타이슨 친구 제이슨? 제이슨. 자, 걔를 이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AJAX 메서드 여기 보면 URL 석세스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에 쓰여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안에 쓸 수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얘네들 오죽하면 점을 찍어놨겠어. 그냥 점을 그냥 찍어놨잖아. 여기 신텍스 문법. 그래서 여기에 쓸 수 있는 애들이 밑에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애들 다 전부 다 여기 쓸 수 있는 옵션들이에요. 옵션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옵션을 추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리 갑니다. 우리 지금 코딩 하는 대로 가서 AJAX 중복 검사하는데 AJAX 메소드가 있어요. $.ajax 메소드. 네, 이거는 비동기 요청, 비동기 통신 요청, 비동기 요청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씁니다. 네. 비동기 통신이라니까 이제 어싱크로너스죠. 그 서로 안 보이게 갔다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면에 깜빡이지 않는다. 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쓰는 방법은요. 이렇게 써요. $.ajax 그럼 여러 가지가 오는데 이렇게 와요. 처음에 URL 쭉 써볼게요. URL, 보낼 URL, 타입,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async, 동기 비동기에 이제 요 async를 설정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success 요렇게까지. success 성공.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제가 순서대로 쓰자면 얘는 보낼 주소가 되겠죠? 보낼 주소. 그 다음에 넘길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넘길 데이터.
아니다. 넘길 데이터 타입이 이거예요. 데이터 타입, 여기 넘길 데이터 타입이고 앞에 있는 거는 연결 방식. 넘길 방식. get 포스트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포스트로 넘길 거긴 한데 AJAX는요. 그 get과 포스트 등의 그 옵션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위에다가 설명을 하나만 썼는데 AJAX 자체가 AJAX 메서드는 get post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get post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데이터 넘길 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보낼 주소, 넘길 방식, 넘길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비동기 설정이에요. 비동기 설정. 그 다음 맨 끝에는 성공 후 결과값.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AJAX 위에 거를 설명을 쓴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이렇게 쓸 건데 컨트롤 D 요거를 한 번 더 카피하시고요. 요걸 가지고 제가 하나씩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내가 여기다 중괄호를 하나 안 쳤구나. 이 데이터 자체를요 중괄호를 쳐가지고 데이터를 넘기셔야 돼요. 이거 자체를. 그래서 중괄호를 할게요. 여기를 중괄호를 치시라고. 여기 안에 여러 값들을 보내잖아요. 요거 자체를 중괄호를 쳐서 중괄호가 뭐예요? 네, 객체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객체로 처리할 겁니다. 객체 처리로 넘겨줄 거예요. 그래서 보낼 주소, 넘길 방식, 넘길 데이터 타입, 비동기 설정, 성공 후 결과 처리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돼요. 이게 AJAX 메소드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처리하시면 돼요. 보낼 주소. 보낼 주소는요, 위에서 그 얘기한 것처럼요, URL이라는 이름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URL 콜론, 이렇게 되겠죠. 사실 여기 뒤에 보낼 주소 설명은 컴마를 여기다 하세요, 여기다. 넘길 방식은 타입이라는 말로 써주시고요. 속성 콜론 값으로 쓰시면 되고요. 컴마. 뒤에 거를 이렇게 전부 이렇게 바꿀게요. 설명부터 써놓을게요. 이렇게 미리. 넘길 데이터는 데이터 해가지고 콜론 값인데 요거는 객체 안에 객체로 이렇게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넘길 데이터 요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길 데이터 타입 요거는 데이터 T가 대문자 타입 해가지고 요거 설정해 주시고 컴마 요 끝에 컴마는 지워주시고요. 비동기 설정은 async라고 그래요. async 설정을 true나 false 설정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거는 false로 줄 거예요. 비동기 설정은 이렇게 일단 눈에 잘 띄는 식으로 처리를 먼저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success 콜론 펑션 당연히 써야 되겠지? 끝에는 컴마가 없죠. 성공 후 처리 결과는 여기다가 엔터를 이렇게 치신 다음에 여기다가 쳐놓을게요. 성공 후 결과 처리. 그래서 이건 success입니다.
네,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AJAX 처리하는 애가 전부 세팅되는 항목이 6가지 항목이 세팅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보도록 해볼까요? URL은 어디에 있죠? 프로세스 밑에 있죠? 프로세스 밑에 chk id인가요? 한번 확인해 봐요. .php 그 주소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C 드라이브. 아, 얘를 열어야 되겠구나. 얘를 여세요. 삼색기로 쫙 열어가지고 C 드라이브 마이 아이템에 있는데 프로세스 밑에 chk id가 대문자 php 프로세스 밑에 맞나요? 프로세스 체크 이게 주소가 맞아야 돼서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 다음에 넘길 타입은 저희가 포스트 방식으로 넘긴다고 그랬죠? 포스트 넘길 방식은 get or post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AJAX라는 거는 2가지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옵션지가 있는 애예요. 얘 자체가. 네. 그리고 데이터, 넘길 데이터는 우리가 뭐를 콜론 뒤에 있는 이제 속성 콜론 값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chk id에서 받는 이름이 뭐예요? mid로 포스트로 받는다고 얘가 되어 있죠? 이 이름하고 똑같으면 돼요. 그래서 mid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달러 가져가야지. 여기서 직접 가져갑니다. 샵 mid.value 해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속성 콜론 값 뒤에는 세미콜론이나 콤마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줄에다 그냥 표현할게요. 하나니까 값이 하나니까. 그리고 여기 더 있으면 똑같아요. 컴마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개 쓸 때 만약에 여러 개면은 속성 콜론 값 컴마 속성 콜론 값 이렇게 쓰겠지. PW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네, 이렇게 여러 개면. 근데 지금 하나니까 이렇게 안 쓴 거고 그냥 한 줄에다 쓴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요. 넘길 데이터 타입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을요. HTML이라고 일단 설정을 할게요. HTML. 뭐 XML 설정을 하기도 하고 뭐 텍스트 설정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HTML 문서에서 넘기니까 기본 데이터 타입을 HTML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동기 설정이 이게 뭐냐면요. 변수 접근을 하려면 이 비동기 설정을 꺼주셔야 돼요. 본 페이지 번역 변수 접근이겠죠. 설정을 꺼준다. 이거는 비동기 설정은 뭐 할 때 하는 거냐면요. 만약에 URL이 다를 경우에 쓰는 거예요. URL이. 지금 얘가 같은 페이지 안에서 이렇게 PHP 페이지가 지금 내 거랑 같은 URL에 들어가 있는 페이지죠? 프로세스 폴더로 가서 chk id php로 가라고 했잖아 내가. 근데 만약에 다른 페이지로 가야 되면 http u.com 사이트라는 거 밑에 뭐 다른 회사 다른 URL을 갖고 있는 애한테 넘어가야 될 경우에 비동기 설정을 그때 켜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같은 데서 들어가잖아요. 얘가 다른 데 있던 자원에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데라는 거는 내 프로젝트 안에 다 쓸 수가 있는 거지.
다른 애들 거를 갖다가 내가 좀 뭐 실행시켜가지고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같은 데 있는 경우, 그러니까 도메인이 다를 경우에 true를 켜줍니다. 이 설정은 요청할 페이지의 도메인이 다를 경우 true로 켜준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동기 설정은 기본적으로 꺼주는 거예요. false. 안 그러면은 변수에 접근이 안 돼요. 얘가 이렇게 패키지를 하기 때문에 이 설정 자체를 이렇게 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변수하고 소통이 안 돼요. 지금 내가 왜 변수 소통을 얘기하냐면요. 만약에 이거 한 다음에 석세스에서 만약에 같은 아이디가 있으면 통과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통과 못한 거죠. 그럼 우리 통과했다 안 했다 설정하는데 이거 변수 있죠, 이거? 패스, 폴스 설정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 설정 자체를 못해요. 읽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꺼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도 제가 요 밑에다가 같이 석세스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제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일단 얼럿을 한번 찍어볼까요? 얼럿을 찍어볼게요. 여기에 전달받는 값 레스를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레스. 넘어온 결과값이 레스입니다. 레스는 넘어온 결과값. 넘어온 결과값은요 뭐냐면 요청한 페이지 에코로 찍어준 값이 넘어온다. 그거를 얘가 받아요. 그 AJAX 메소드에서 그쪽 페이지로 가서 아이디 체크 하잖아요. 아이디 체크 끝나고 나서 에코로 찍어준 값이 넘어온다는 말이 여기 아이디에 가시면 제가 아직 마지막에 이거 있잖아요. 에코 오케이, 에코 노 둘 중에 하나 넘어오잖아요. 여기서 찍어줬잖아요. 여기서 화면에 그냥 찍은 건데 그 찍은 애가 AJAX에서 그 찍은 값을 레스로 넘겨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걸 기술적으로 그걸 가져올 수 있게 해놨어요. 거기서 찍은 값을. 탁 찍은 게 그 찍은 걸 화면에 하나가 탁 찍힐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읽어와요. 얘가 이렇게 거기에 있는 걸 리드해가지고 읽어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담아서 갖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다 레스를 찍어봐요. 레스. 이거는 이제 확인해 보려고 찍은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게 잘 확인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저장하시고요. 첫 번째 확인을 하는 거 이제. 니니니니니. 여기 이제 테스트하러 갑니다. 테스트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 본 페이지를 다시 열어놓고요. PHP 페이지를 다시 선택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실시간 열기 하면 다시 그 페이지 뜨죠? PHP 페이지, member.php 페이지로 다시 잠깐 이동시키신 다음에 다시 실시간 열기 로컬호스트 보시면 지금 그걸 로컬호스트로 땡겨 오거든요. 얘가요. 그 다음에 새로 고치세요. Ctrl F5. 지금 스크립트 고쳤잖아요. 스크립트 고친 건 무조건 컨트롤을 누른 F5를 누르셔야지 다시 비우고 새로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짠 누르고 동의 들어갔어요. 그 아이디가 자 아까 내가 저는 마이 이런 애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보면 no 하고 넘어오는 거 확인. no 기존에 있는 애를 입력해 보시고 no 만약에 없는 애다 그러면은 다른 데로 넘어갈 때 오케이 없는 애면 오케이 있는 애면 no 톰맵도 있거든요. 제가 톰맵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데로 딱 넘어가면 no 있어 톰맵 2 해가지고 보면은 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얘 아이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메시지 찍는 건 아직 안 했어요.
코드 이거고요. 잠깐 확인할게요. 이제 여러분들 개발적으로.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요. 이 석세스를 통해서 얘가 성공,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네. 구체적으로 여기에 그 AJAX를 사용한 게 얘는 옵션적인 게 포스트 겟도 고를 수 있지만 성공 여부 같은 거, 그러니까 아까처럼 포스트 방식으로 밑에서 포스트 방식 썼던 거는 그냥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집어넣는 거죠. 여기 AJAX에서 제가 방식 중에 그냥 포스트 순에 있잖아요. 얘는 그냥 전송하는 거잖아. 보내버려서 집어넣는 거고, 지금은 조회하는 거죠, 그냥. 조회할 때 AJAX를 쓰시는 게 맞겠죠. AJAX는 이렇게 검사 결과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제공되어 있어요. 이렇게. 검사 결과를 석세스에서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성공했냐? 이거예요. 석세스 항목 자체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OK나 NO가 넘어오잖아요. 그 결과에. 네. 그 넘어온 값이 종류가 뭐예요? 넘어온 값이 성공일 때 그냥 오케이 이건가? 오케이 실패 시 소문자로 no 보냈죠?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로세도 한번 찍어본 거고요. 그거를요 바로 띄우라고. 자, 여기다가 이제 if문을 써가지고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은 그냥 입력하는 게 아니라 조회하는 거니까 조회할 때 아주 좋은 게 이 그 AJAX 메소드 중에서 getPost 이런 게 아니라 AJAX 자체를 쓰시면 좋다는 거죠. 자, 방법을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만약에 s가 오케이라면 제가 소식까지 똑같이 얘기하게 되는데 if 그럼 뭐예요? 성공시 이게 성공시죠. 아이디가 중복되지 않고 기준에 맞았잖아. 지금 여기 기준에 맞은 거 통과시였잖아요. 처음에 무조건 기준에 맞고 들어가서 중복되지 않았으면이 여기죠. 중복되지 않은 게 오케이. 여기 CHK 아이디에 보면은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즉 레코드가 한둘도 안 생겼어. 그 조회해봤더니. 그래서 오케이인 거예요. 얘네가 지금 한 게 백엔드 개발자가 그렇게 해서 넘긴 값.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성공시는 중복 아이디가 없는 거죠. 중복 아이디 없음. 그 얘기예요. 성공시. 그래서 여기다가 메시지를 아주 훌륭한 아이디라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 멋진 아이디네요. 요거를 컨트롤 X 잘라서 여기다 넣어주시는데 커널 B 줄 한번 맞출까요? 시블링스. 근데 이 디스라는 의미가 그 AJAX 함수 안에서는 디스를 못 써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MID라고 써주셔야 돼요. 샵 MID. MID에 시블링스 MSG를 찾아서 훌륭한 아이디네요 라고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else if s가 물론 그냥 else 해도 물론 되겠지만 이거는 넘어오는 데이터 자체가 정확하게 찍어주잖아요. OK나 NO가 넘어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딱 정확하게 찍어서 그 조건문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else if 이거는 실패 시 중복 아이디 있음. 여기도 실패 시 중복 아이디 있으면 요 위에랑 똑같이 복사해서 여기 세미콜론이 없었네. 위에랑 똑같이 복사해서 넣는데
복사 붙여넣기 똑같이 하시고 HTML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로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그냥 텍스트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여기를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얘는 그냥 빨간 글씨로 나오면 되잖아. 이거 위에 비태그로 싼 이유는요. 녹색 글씨로 나오게 하려고 비태그에 스타일 그린 줬잖아요. 그래서 HTML을 굳이 HTML로 집어넣어 줬었는데 그냥 경고 메시지는 넣으면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그냥 넣는 걸로 하셔도 돼요. 디디디디디.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불통과를 여기서 해주시면 되겠죠. 불통과, 패스, 불통과 처리. 패스는 false. 불통과. 그래서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가 이제 화면에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처리를 한번 해보세요.